정치 시사 전문 채널 스픽스에서 시사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합니다. 바로 문화 이슈를 통해서 정치와 시사를 읽어내는 방법. 정문다락방에서 시작합니다. 박수!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벌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색한 거는 역시. 역시. 자,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김묘성 전 기자님, 지금 네. 방송인님.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유튜브 출연자로 활약하고 있는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중문화 읽기의 정론. 우리 김영식 평론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네. 기둥! 네. 기둥? 아니, 그런데 김묘성님 네. 지난 첫 회 보셨어요? 봤죠? 예. 근데 댓글들이 그냥 전부 묘성님 칭찬으로 그냥. 근데 그렇게 수렴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전체 모집이 적었다. 그렇죠. 너무 재생이 적게 나왔다. 예. 아니, 우리의 목표가 예. 재생만이라뇨. 10만이죠, 10만. 예. 이 중심 상에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만을 넘어야 돼. 여러분 예.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확장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그냥 보고 넘기시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음.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널리 퍼뜨리기에 좀 예.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디어 비평 전문가 네. 김원식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어떠셨어요? 프로그램. 제가 이제 미디어 비평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날카롭게 비평을 해주세요. 하다가 예. 날카롭게. 날카롭게요? 네. 저 자신을 비판하면 그 3,000 뷰가 아마 묘성 씨 팬인 것 같아. 나는 뭐야, 그럼. 저도 뭐야? 전혀.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는 일요일 고정 7시 타임을 이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앞으로 일요일 7시에는 정문다락방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일요일 7시에 볼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 그 시간대에 뭐 하냐면은 지상파에서는 다들 이제 주말 드라마 합니다. 그러네. 짜증나요. 그 유튜브에서도 그때 많이 볼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볼 게 없고 TV를 틀면 주말 드라마 해가지고 저 치정극을 내가 또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문다락방 오셔서 저희들과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빈집털이 느낌 나네요. 진짜 조심스러네. 예, 빈집이라도 털어야 됩니다. 하지만 편성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첫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문화 뉴스 이알문입니다. 이할문이요? 예. 근데 이 코너 제목이 표절이 아니냐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뉴스. ERU.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뉴스 공장을 약간 패러디해 본 거예요. 표절은 아니라 패러디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문화 뉴스 김묘성 전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수식어가 기네요. 네,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좋다. 탈출. 얼쑤 좋다. 탈춤. 바로 그냥 탈춤. 예.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옵니다. 탈춤 소식인데요. 예.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와, 소식이에요. 이건 진짜 박수. 그런데 네네네. 왜 탈춤이 아직까지 안 됐던 거야? 사실은 탈춤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데. 그러게요. 탈춤 쳐보시거나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뭐 어렸을 때 탈춤을 배웠어야 됐어요. 배웠어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연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예. 연극 오금지리를 해야 돼. 오금지리. 탈판.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웠었던 거죠. 왜 이제야 됐느냐? 응. 저는 이거는 유엔이 한국의 상황을 알고 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야. 저 유엔이 딱 보기에 지금 한국 저렇게 가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탈춤을 빨리 줘버리자. 아. 이랬던 그런 음모론을 우리가 좀 네.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유엔이 일단 음모론이 아니라 건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유엔이 정무적 판단을 잘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탈춤하면 해학적인 표현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모순을 비판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객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그런 그야말로 전통 종합 예술인데 예. 바로 유네스코가 이것을 높이 샀다고 하는데요. 탈춤이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예.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미가 있는 주제이다. 요 워딩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요 워딩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씨하고 잠깐 나왔는데 윤석열 씨가 이런 거 싫어하잖아. 엄청 그러니까 매우 뭐 비판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 네, 약간 저는 슬픈 것 같더라고요. 예. 보편적인 어떤 평등 그리고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이 현실 그렇죠. 이게 좀 저는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맞습니다. 뭐 용산이든 광화문에서
탈출판을 딱 펼치고 음. 최고 리더들을 막 이렇게 풍자 비판하고 그러면 네. 과연 지금 허용을 할까요? 바로 그 앞세기네요, 자리에서 앞세기. 앞세기라는 그러니까 조선 시대만도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맞습니다. 시대는 이렇게 딱 펼쳐놓고 여기에 백성들도 와서 보고 여기에 야유도 보내고 비판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한판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21세기에 못한다고? 진짜 옛날에 그 왕조 시대에도 왕을 욕하는 것이 풍자를 하는 것이 허용되던 시기인데.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래서 연극, 연희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는 분들은 탈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이런 비슷한 그런 연희 형태들이 좀 있었어요. 유럽에도. 예. 근데 그 유럽에서 있었던 꼬메리아 데랄테 같은 경우는 깊이도 떨어지고 또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게 좀 약해요. 예. 우리는 저 탈출판을 누가 벌여줬냐면 양반이 아예 딱 해가지고 틀어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있었네. 마당에서. 그렇죠. 양반의 집 마당에서. 이거 자체가 적극적인 소통의 의지죠. 아, 양반의 집 마당에서 저런 그 탈출 마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랬지?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거기서 네. 그 양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허허 웃고 음. 그리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고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게 어머, 놀라운 어머. 거고 더군다나 굉장히 역동적인 건 마당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전통 연희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그 마당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나중에까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네. 원형의 마당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의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갖다 해줬던 것이고 거기서 그 정신을 갖다가 우리 또 민주화 운동의 선배들이 받아들여갖고 60년대 말서부터 민주화 운동의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탈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당극으로 수렴해서 공연을 했었고 사실은 80년대 그 투쟁의 현장에서 마당극이 했던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게. 아, 지금 굉장히 예. 가치 있는 뉴스인데 이것이 많이 보도가 좀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숨기는 거죠. 아, 숨기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더 크게 막 보도를 하면 숨긴다기보다는 네. 워낙 많은 이슈들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가려진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겸사겸사. 항상 문화 이슈는 뒤로 미뤄지기 때문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좀 푸대접을 받는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22번째 지금 등재가 된 거라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종묘제례약 있고 예, 판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씨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또 단오굿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 탈춤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일부가. 그러니까 감행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탈춤 자체가 또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탈춤은 탈춤 그 자체로서 네. 의미가 있다. 단오굿은 전체 굿의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이제 탈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탈놀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 보유하게 됐는데 진짜 박수를 보내고 우리 싶습니다. 평론가님이 원래 뭐 많이 아시긴 하지만 이 탈춤 관련해서는 경험도 많으시다 보니까 그럼요. 아주 줄줄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화된 경험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 뭐 제가 뭐요? 뭐 예전에 이 탈춤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래요? 왜냐면 너무 비판 안 한 게 없어. 너무 이게 화가 많아, 화가. 화를 좀 예, 삭히시고. 아유. 이건 너무 또 올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 조금 더 그래놓고 지금 또 이렇게 칭찬해 놓으시고. 아니 그때는 또 그런 의미들이 또 필요했던 때고 지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탈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이 네. 다시금 조명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이런 소식들을 갖다 반가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탈춤의 적나라한 비판 정신 우리 대통령에게 경고로 새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새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엔도 필요 없군요. 예. 네. 누군들 필요하겠냐. 국민도 생각이 필요 없고 들지만. 여론도 필요 없고 유엔도 필요 없고.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나 또 두 번째 뉴스로 준비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두 번째 뉴스. 예. 두 번째 소식인데요.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영화계 뭐 살리겠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 브로커를 봤죠. 예. 그런데 이걸 두고 한 시민단체가 당시에 영화비 관련 지출 내역 공개하라 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어요. 그 납세자 연맹인가 거기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뭐 납세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꼭 이게 보수 정권에만 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지난 중도적이죠. 정권에도 예. 예.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정보 공개 청구를 늘 해왔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타겟을 삼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런데 기각했어요. 왜 기각이 된 거예요? 기각의 이유나 좀 알자고요. 기각이란다. 네. 기각 보니까요. 그 네. 이유가 기가 안 차네요. 제 기도 안 찹니다. 국가 안전 보장과 국방, 외교 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무슨 개소리야 이게. 경우에 아니 큰 브로커가 위험을- 뭔가 액션 영화였어? 뭐 안보 아닌데? 영화였어? 아니야. 경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경호의 위험이면 앞으로 예정될 일정이 공개될 경우에나 해당되는 소리지. 그거는 뭐 팬클럽에서 막 공개하잖아요. 그러게요. 강신업 변호사 보고 있나? 네. 진짜. 강신업 변호사는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 출연. 대표를 아유, 출마한다고 아주 그랬죠. 잘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영화관을 찾아서 시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거 진짜 입이 딱 벌어지네요.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야, 영화 통치 보는 행위. 게 통치행위예요? 영화 보는 게? 자백을 했어. 어떤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려운 네. 영화계를 돕기 위해서 선의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통치 행위였군요. 이거 지가 왕이야? 통치 행위요. 통치라는 말을 이렇게 야. 쓰네. 저도. 약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통치 행위라는 단어를 너무 자신감 있게 쓰니까 이게 세계관이 막 드러난 거지 뭉글뭉글. 이 통치라는 단어가 저도 목구멍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통치란 대통령이 통치? 정말 2022년에 어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정치와 통치는 굉장히 달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다양한 시스템들을 갖다 만들어 가면서 그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갖다 네. 전반적으로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정치에는 파트너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통치는 파트너가 없어요. 예. 대상이 일반적이죠. 있는 거죠. 예. 일방적인. 저는 최소한 문치라고 그러면 좀 약간 봐줄만 했었어. 문치는 문치. 예. 문화예술 할 때 문. 아, 근데 통이 나오니까 통제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질이 불쑥 노출된 거지. 아.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해. 어떤 게? 영화관을 간 것을 뭐 비용을 이든지 내역을 공개 못 하겠다. 네. 그럼 더 궁금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솔직히 근데- 세금 좀 써도 뭐 영화 봤다고 뭐라 그렇죠. 그러진 그리고 않잖아.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어. 세금 써도 뭐라고 안 그럴 텐데 이걸 왜?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건데 네. 자꾸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 더 궁금해. 그렇죠. 뭔가 더 있나? 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괜히 그렇게 되죠. 이거 하는 거는 공개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그건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영화가 더군다나 브로커인데 브로커는 뭐 본인은 이해도 못했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만 브로커는 그래도 예술 영화고 그럼요. 정말 네. 봐야 될 영화잖아. 뭐 참. 근데 안타깝습니다. 뭐가 있나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궁금해.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네. 영화비가 한 10만 원 됐나? 그래서 막 댓글 같은데 보면 영화관 전체를 빌렸냐 뭐 이런 얘기. 아니 통으로 그런데 통 좋아하시네. 통째로 통과 안 근데 하고. 만약에 통으로 빌렸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문화계를 네.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저도요. 나는 문화평론가로서. 근데 그렇죠. 뭐 전 정권 얘기를 들었잖아요. 전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거 관련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웃기지 마세요. 그때 통치행위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네, 네. 하여튼 근데 이거 네.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이거 행정 심판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네. 재판 뭐 이런 그러게.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심판이라고 하면 뭔가 예. 별도의 기구가 이제 심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보니까 요거를 판단하는 주체가 대통령 비서실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부재 중이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예.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주진우? 네, 그 주진우? 그 주진우. 예. 저 주진우 말고 그 주진우. 그 주진우. 검찰에서 그 난동을 부렸던 그 주진우. 예. 대행 자격으로 이번에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고요. 총 4개 정도의 안건이 왔는데 뭐 예. 하나는 기각이고 나머지 3개는 각하래요. 그럼 다 안 된 거잖아요. 다 안 그죠? 됐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오, 뭐- 이거 행정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공개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 행정 이게 심판이냐, 행정 소송이냐라고 맞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소송은 이제 그쵸. 법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이죠. 네. 이게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 우리 소송 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절차다. 이거 이제 행정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행정부에서 판결을 하는 건데 이거를 법률 비서관이 사실상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못 이제 때리잖아. 처음 알아가지고. 겉은 이거는. 굉장히 네. 겉껍데기는 대단한 것처럼 뭐 행정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 비서관이 내린 거예요. 네. 네. 이건 분명히 화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공개 안 하겠다는 결심 이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로 빨리 넘어가 보죠. 네, 월드컵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전은 진짜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역대급 명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피파도 한국한테 감사패 주고 싶을 걸.
그런 쫀득쫀득한 경기를 갖다 치러줬다는 거. 이야 정말 그 정도였나? 역동적이고 그럼요. 익사이팅했어. 예. 그랬죠, 두 골을 그랬죠. 먹었는데 전반전에 네. 두 골을 완전히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와. 두 번. 예. 마지막까지 네. 코너킥을 왜 안 치는 거야? 그땐 좀 열불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 전까지 왜 못 넣냐라고 비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정당한 기회는 보장이 되어야죠. 예. 갑자기 열받네. 암튼간에 예. 열받아. 네, 응원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물론 우리 응원단이 다양한 응원 도구를 활용해서 아주 재미있게 응원을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라고 성수평론가님께서 써주셨지만 예. 저는 약간 좀 꼬겠습니다. 왜? 사실 일본 응원단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도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원래 그 열심히 응원하고 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지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주변 치우고 가고 아, 이거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우리의 전매 특허예요. 전매 특허입니까? 우리가 원조야. 그래요? 맞아. 그런데 그래요? 왜 일본이 저렇게 주목을 받지? 저거는 우리가 원래 했던 아 거잖아. 이유를 알아. 뭔데요? 뭐. 네. 일본이 워낙 청소를 안 해왔으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고. 아. 우리 2002년부터 계속 예. 줄기차게 붉은 악마가 청소했잖아요. 우린 너무 유명해. 외신이 다 먼저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붉은 악마에 대해서. 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외신이 그렇게들 저봐 2006년 것도 나와 있잖아. 근데 이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뭐 누가 먼저 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의 응원 문화가 이번에 더 좀 부각이 된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과한 청소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냥 경기장만 청소한 게 아니라 선수단의 라커룸 보면요. 그러니까. 라커룸도 쓰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그러니까. 돼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야. 종이학까지 접혀 있습니다. 이야. 라커룸에. 이야. 종이학에 그냥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작은 거 여러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있고 이게 그렇다면 미래가 이번에 보여. 예, 독일 미래가 보여. 무슨 미래요? 그렇게 청소하면요 얼마 못 가요. 그럼요. 이거 쇼야 쇼. 처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 아 끝까지 가지 이거 못한다. 초보티야. 예. 근데 보니까요 이게 이번에 굉장히 역전을 하면서 좋은 경기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렇게 치웠느냐라고 보기에는 과거에 러시아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8강 가느냐 마느냐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패를 했는데 그때도 싹 치워놓고 심지어는 스바시바라고 러시아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네. 예. 근데 보면 우리도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근데 완전 종이학까지는 접어놓지 않았지만 종이야. 라커룸까지 치우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도 그 자발적으로 다 그쵸. 주변 뭐 경기장 전체를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네. 일본 내에서도 감론을박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일본은 있을 수 내에서도 있죠. 네, 이거는 라커룸까지 치운다니. 라커룸까지 치우는 건 오바 아니야? 오바지. 그리고 에바. 이건 약간 남한테 너무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게 큰 노예 근성이다. 맞아요. 이야기한 게 있대요. 일본은 네. 그렇게들 밖에 잘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의 표정과 집에 들어가서 자기만 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저도 뭐 청소하는 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칭찬 기사만 외신에서 이렇게 칭찬을 했다더라 라는 것만 있어서 조금 다양한 비판, 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그런 기사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 그 제가 본 것 중에는 네. 라커룸까지 청소를 하면 네. 그 청소부가 잘린다. 그런 얘기. 예. 저도 또 치우면은 네. 청소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해고된다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 뉴스를 주목했던 우리 묘성 씨의 그 네. 뜻을 저도 알겠는데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언론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본적으로. 좀 있었죠. 네. 우리 언론이 너무 외신을 베껴 쓰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응원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연합뉴스 모 기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는데 네. 이 기자가 일본의 그 칭찬을 했었던 그 코스타리카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스타리카전에 우길기가 등장했었어요. 맞아. 진짜 그걸 안 썼어. 안 했어, 썼어요. 정말. 그걸 아예 안 썼어요. 심지어 그때 한 건이 아니었어요. 경기장 예. 내에서 여러 건이 제지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코스타리카전은 역대급 그 닭짓을 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풋볼 채널이라고 하는 언론은 네네네. 뭐라 그랬냐면 저렇게 우길기 갖고 내거는 거 한국하고 피파만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왜곡된 그런 자국 우익들 입장에 보도를 했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 보도를 하는 게 없어. 심지어는 이걸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거의 분석 기사가 아니라 서경덕 교수가 분개한 맞아.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경덕 교수 입을 빌려서 인용 보도. 네, 인용 보도가 많았었어요. 인용 보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자기네들의 의견은 하나도 1도 섞지 않고. 야, 난 진짜 이거 너무 비겁하다고. 그거 왜 보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길기가 등장할 때마다 네. 피파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올림픽 위원회한테도 항의를 하고 네. 계속 줄기차게 해왔는데 이번에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제지를 했잖아. 피파에서 제지한 거예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비판한 것을 수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의 성취물이잖아. 예. 그럼요. 그럼 성취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일본 분이시잖아, 대통령께서. 아닌가? 예. 원샷 알겠습니다. 잡, 내 얼굴 잡지 마세요. 요거는 김성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예. 그런데 실제로 하도 이 정부가 친일 논란에 네.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 연합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공이라고 통신, 하지만 네. 정부 소유의 통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그렇죠. 연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일보를 이제 때리는 것이 연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신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한국에 있는 전 매체들이 거의 그대로 갖다 쓰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거기서 우기기를 제지했다라는 걸 한 문장이라도 썼다 쓰면. 그러면 그대로. 그거 조선일보도 그걸 어뷰징해야 돼.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첫 일보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판하시는 거고 또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JTBC나 이런 기타 언론들에서 지금 이 우길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 서경덕 교수의 워딩 그렇죠. 중심으로 이렇게 네. 보도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 피파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지하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에 대한 분석들 꼭 좀 맞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피파 이모저모 뭐 혹은 월드컵 뒷얘기 이런 거에라도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알문 진행해봤는데요. 결론은 한국 언론은 한국 언론다워야 된다. 기레기다우란 말이 아니고요. 예, 한국 언론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느 나라 언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도해야 된다. 요게 결론이라는 점.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컨텐츠를 집중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금주의 콘텐츠. 이번에 금주의 콘텐츠 어떤 작품인지 예고편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아, 나가네요. 한 번만 묻겠다. 누가 시켰느냐? 어잉? 야, 천봉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하는 거 나가나요? 아, 예, 오디오 보이지도 나가는군요. 않으면서 침을 야, 침을 잘 돋는구나. 야, 이게 불이 꺼지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청나라 사신이 괜찮은 도착했다 예. 합니다. 고생만 이혜진 씨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조가 유해진 씨. 네. 이것도 메시지. 무슨 일이 있어갔던 것일까요? 아, 저때는 참.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아, 저거 진짜 충격적 장면입니다. 아, 저 전혀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저때 편집이 촬영이 너무 기가 좋았어요. 막혔어요. 편집이 너무 좋았어요.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입니다. 마치 환영 같은 느낌으로. 네. 불이 꺼짐과 켜질 때 대비를. 믿어주겠습니까? 당장 저놈을 끌어내. 이것도 설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날이 밝기 전까지 진실을 갖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딱 제약이 돼 있으면 서스펜스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아, 야, 날이 밝았어. 이 장면 기억나네요. 네. 최고의 장면. 저 고개 못 들었죠, 무서워서. 야, 네. 자, 이 올빼미입니다. 이 영화 올빼미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개봉한 지 8일 만에 100만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7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연말까지의 보루. 그래서 네. 이 흐름을 타고 설날까지 이어가면은 천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영화인데 네. 지금 평점이 이례적으로 높아요. 다음 영화에서 8.8, 네이버에서 8.72, 네. 그리고 전문가 평점도 6.72 이 정도 되면은 푸는 거죠? 제가 그 악플로 유명한 박평식 평론가 평점을 봤어요. 네, 별 2개 넘는 네. 적이 거의 없죠. 네. 그분이 세상에 많이 줬어요? 6점. 6점이나? 그분은 대부분 5점 이하야. 그렇죠? 이야. 4점 아니면 5점인데 6점을 줬어요.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평론가들도 좋아하는 그러게요. 그런 영화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미성 씨? 저는 사실 주변에서 영화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2022년 현재의 현실 정치를 좀 대입하면서 보니까 그랬더니 정말 가슴에 남는 것도 많고 예. 또 오히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약간 어떤 분들은 통쾌함을 느꼈지만 저는 반대로 무기력함도 느꼈던 예,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네. 그만큼 집중력 강한 그런 영화였다. 어떻게 그 김원식 평론가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은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보니까 혹 굉장히 와닿는 점이 혹 있었어요. 나는 거기다가 첼리스트 건까지 있었어. 아하.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이 첼리스트 이게 대입이 되나? 첼리스트 건? 되죠.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이잖아. 근데 마치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777 못한 지금. 놈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사람이 아. 여기서도 이 상상력을 한다면 올빼미였던 영화적 경수가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빼미였던 경수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형이 야. 의료께서는 열심히 치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도 못 본 척을 첼리스트에 대입하셨구나. 그렇지. 바로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밖에 못 온 거야. 앞으로 더 한참 많이 남았어. 그러네. 자, 얘기를 갖다 진행 중입니다, 스토리텔링이. 흥분하기 전에 얘를 네. 갖다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슈룹 다루면서 네. 이 사극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다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음. 이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사극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김원식 평론가님? 사실 이게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실제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인조가 인조가 딱 나오죠. 나오고 소현세자가 나오고 네. 뭐 특정 이제 신하들은 인물이 이제 안 나오지만 중심층은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을 때 이건 단골 또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고증 논란. 고증 논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조가 과연 그랬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 많이 들으셨어요? 네, 인조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객관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보면 소현세자가 올 때 거기에 이제 마중을 사람들이 안 나가거든요. 이거는 팩트인데 팩트죠. 안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인조가 청나라를 좋아하는 그 신하들 싹 다 죽여버렸거든.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청나라에서 소현세자가 오시는데 우리 가서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것도 고증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고증이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고증 논란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지 않고 네. 보면 맞아요. 굉장히 정말 흥미롭게 이 네. 인조 반정 이후의 조선을 갖다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신하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서 보면은 신하들이 결국에는 청나라 지금 대세기 때문에 청나 쪽을 가야 된다라고 인조를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신하가 이 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하들의 존재는 뭐냐면 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랬죠. 이제 인조를 세우고 가만히 대세를 보아하니 청라 쪽에 줄 서야 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줄을 섰어. 청라 쪽으로 줄을 서시죠. 그래서 소현세자를 이제 보내고. 왕에 세우시죠. 뭐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도 고증 논란에 상관없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러티브를 볼 때 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보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에요. 네. 이거는 팩션이야.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재구성한 거야, 완전히. 완전히 재구성해서 있을 법한 해석을 갖다 한 건데 네. 여기에서 이제 신하들, 중신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 네네네. 이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냥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득권에 따라서 판단을 갖다가 요리조리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인 네. 거야. 얘네들은 이미 지식인도 아니고 음. 그리고 뭐 정의로운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것을 궁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 네.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늘공들. 늙은 지금 공무원들이 늘공들. 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스포는 아닙니다. 네. 저 후반으로 치달을수록 약간 왕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을 안 듣는 신하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19%의 리더십이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바로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데 맞아요. 저기서 바로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현재의 상황이 저 때가 투영되는구나. 물론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조선시대에 저게 말이 되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예. 사람도. 그러나 저는 그거는 충분히- 상징이다. 네네네.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 봤다. 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은
저기가 이제 어공이면서 고위직 공무원들, 기득권들과 늘공이면서 늘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네. 이 차이점을 그대로 보여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제가 내리면서 네네. 요거는 이제 진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스토리라인이 온전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이 네. 스토리라인도 역시 그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서 획득된 거더라고요. 공모전을 참 걸출한 게 많이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네. 이거는 또 공공 공모전이야. 음. 그러니까 콘텐츠 진흥원에서 했던 공공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이 돼가지고 2013년에 이미 발굴된 거를 지금까지 다듬은 거야. 이 보니까 야. 제작을 하기로 결정되고 한 3, 4년 동안에 시나리오를 거의 몇십 번을 고쳤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김보현 작가? 예, 네, 김보현 수상작이라고 작가. 하네요. 1298편의 접수작 중에서 18편 내 그러니까요. 선택이 된 어마어마한 거래요. 사실 이게 저는 그 제작자 혹은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뭘 봤냐면은 그 이게 팩션 장르라는 건 결국 역사의 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역사적 그 상상력을 투여를 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점들을 이 완성해가는 장치이거든요. 근데 뭘 봤을까? 그 단순한 기록입니다. 뭐냐면 소현세자가 와서 죽었는데 얼굴에서 피가 9군데에서 튀어나오면서 7군데에서 네. 피가 났다. 죽었는데 병명이 뭐였냐면 학질이야. 그렇죠. 어떻게 학질로 이렇게 9구멍에서 피가 나오면서 죽을 수 있나? 네. 근데 인조가 어떻게 죽었느냐? 학질로 죽었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기에서 아마 상상력이 부여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네. 스포일러기 때문에 아이 스포 좀 까. 뭘 어때? 자, 이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러티브 분석에 들어가면서 네. 우리 상징들을 분석하는 네. 걸로 이제 좀 가자고요. 주맹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낮에는 볼 안 수가 보여요? 없어. 근데 밤에는 봐. 네. 이러면서 제목이 올빼미야. 이러면 저는 이건 미네르바의 올빼미를 갖다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질녘이 되면 날개를 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알기로는 이 올빼미는 지식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어질 때 날개를 펴. 깨어 있는 지식인은 본다라는 거죠. 목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올빼미가 지혜의 상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은유적으로 올빼미가 활동하는 시기가 윤석열 정부 같이 좀 어둠의 시기가 그렇죠. 딱 오면 올빼미가 딱 등장하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왜 문제는 묘성 씨 네네네. 대개의 경우는 이게 지식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야. 네. 대개는. 근데 지금 여기는 엘리트가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엘리트의 이게 개념을 또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가 소중한 이유는 엘리트는 이미 기득권에 다 먹혔어. 걔네들은 같은 1%들이야.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침수사는 서민이에요. 네. 서민인데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능력들을 개발해가지고 그렇죠. 절반의 엘리트 정도는 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반골 기질이 제가 지금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 나라를 편다. 음. 요것과 관련해서 결국 철학이라는 것이 음. 말이죠. 네.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을 하면 실제 세계가 몰락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식인들의 비겁함을 얘기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목격해. 그렇지만 절대 행동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고 목격하고 그거를 기록해. 그리고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경수는 네. 경수 얘기하는군요. 네. 목격하는 거에 끝나지 않아요. 또 반골 기질이 목격하는데 올라오는데. 끝나지 않고 거기에 개입을 해. 그리고 나는 보았다고 증언을 해요.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올빼미의 플러스 공익제보라고 하는 그 모티브 혹은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같이 들어가서 이 경수라는 캐릭터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저는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실천을 안 하지 않았지만 경수의 올빼미는 실천을 한 실천했다. 거죠. 근데 그거 왜냐하면 올빼미가 원래 반골 밤에 기질 사냥을 해요. 예.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아까 전에 무기력함도 느끼고 약간 회의적인 느낌도 들었던 게 제가 적었어요 내 느낌을 내부 고발자가 되기를 바라는 권력자들의 어떤 폭거도 보였다. 그렇지. 평민에게 정의를 강요하는. 그렇죠. 물론 결국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경수는 오롯이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긴 했지만 좀 뭔가 현재도 그렇고요. 왜 또 하신 말씀이 있다. 아니에요. 약간 그런
정말 이 명대사 중에 하나를 꼽은 음. 게 이거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봐도 못 본 척, 모른 척 해야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어요.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회가 만든, 구조가 만든 어떤 개인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개인만 바뀌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묘성 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나는 박수. 이게 반반입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난 너무 슬펐다고요. 이 네. 내부 고발자의 아이러니 혹은 네. 딜레마, 이 딜레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고발하지 져줘야 될 거 말아야지. 아니에요.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하면 그 내부 고발을 하게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은 최소한 죽지는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저는 나름대로 영화적인 해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영화적 해법을 얘기하면 완전히 스포일러인데, 그런데 그 영화적인 해법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상징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를 놓고 해결책을 작가는 찾았다고 생각해요. 인간다움이라는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맹자도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가 네. 측은지심이에요. 그렇죠. 경수가 되돌아간 이유가 뭐냐? 그러게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 측은지심은 공감에서 나와요. 내 동생같이 저 사람도. 이런 공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성 상실의 예.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측은지심과 동일하게 또 하나 얘기될 수 있는 게 수치심. 인간에는 수치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치심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 올빼미는 증언을 합니다. 기득권들은 수치심이 없잖아요. 눈앞에서 왕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아이고, 찌찌뽕. 야, 진짜. 영화 보신 분들은 만약에 예. 공감을 하실 것 저는 같아요. 그런 비판들이 일견 동의는 하는데 네. 좀 반반. 그러니까 영화를 띄엄띄엄 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 예. 그쵸. 열심히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띄엄띄엄 안 얘기 좀 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경수가 도덕적 어떤 자의식 때문에 그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소현세자가 딱 너 밤에 보이느냐? 음. 이렇게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죠. 음. 이걸 들켰다. 느낀 거죠. 그쵸. 어. 그랬더니 천천히 보더니 뭘 줘요? 확대경. 확대경을 주죠. 군주라는 사람 혹은 그게 리더라는 리더야. 사람이 너 속였어? 라고 내친 게 아니고 이거로 보고 계속 기록을 해라. 정진해라. 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감동을 먹은 거죠. 그런 리더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소현 있다고요? 세자가 예, 그럼요. 아들이 어디 있지? 10살인데 자기 동생하고 나이가 똑같아. 같은 존재야. 음. 동병상련을 느끼고 이입을 동등한 하는구나. 존재라고 감정이입을 하니 차마 그거를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 영화가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나름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았느냐? 결국에는 그 하급 네. 무사들이 늘공들이. 늘공이죠. 늘공들이 수치심을 네. 갖고 있어. 기득권들은 수치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공무원도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급 힘없는 약자들끼리 결국 봐줘서 결국 경수가 마지막 결단을 예. 하죠. 이렇게 시원스럽게 스포일러를 다 깠으니. 구구 파이팅. 시원스럽까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대한 예. 비밀이 스폰가 있습니다. 아닌가? 스폰가? 네. 아니죠. 네. 스포요. 아니요. 결단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네, 결단.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면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과 대비하면서 많은 깨달음들을 얻게 해주는데 근데 컨텐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니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러고. 원래 본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 봤기 때문에. 예. 아무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올빼미라고 하는 영화는 신화적 상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읽어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고요. 그 상징들을 오늘의 현실에 대입해보는 그런 재미까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런 측면에서 강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김원식 평론가는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유해진 씨가 참 연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원래 박해시에서 유해진 씨 왜 갔느냐? 요거 그 너무 좋아요. 비밀이 있더라고요. 비밀이 있다고요? 결국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구안화사에 걸려가지고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네. 필요한데 네.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네. 인조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쵸. 정치에 대한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명을 선택하는 걸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인조 역할을 박해일 씨가 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인조는 뇌가 없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네네. 누구를 연상케 하죠. 네. 자기는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만 남아 있는 그런 존재로 유해진 씨가 그려집니다. 자꾸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네. 이렇게. 그 좌우로. 계속 물어보는 말이 배우가 누구야? 그렇지.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시켰어? 압색 막 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그 인조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누리꾼들이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구한화사가 있었다. 이런 해답을 해주신 건데.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진짜 올빼미는 파고 파도 끝이 없을 네, 만큼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저희가 나오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금주에 주목할 만한 콘텐츠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대중문화에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올빼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훅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오늘 선택한 현상 혹은 네. 효과 바로 스트라이젠드 효과입니다. 네. 스트라이젠드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가수 이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이제 비유해가지고 한 건데요. 네. 이게 사실 2002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해변을 이제 주 정부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진이 섞여 들어가는 건데 네. 스트라이샌드 그 집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많은 사진 중에 스트라이샌드의 집이 포함이 됐다. 네, 그러니까 끼어 들어가는 거죠. 스트라이샌드가 내 집 좀 제외해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 더 집이 어디 찾아보겠네. 있는지 사진이 찍혔는지 알 수가 왜냐면 없어. 그 사진의 전체가 12,000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2,000장이 한 장이야. 한 장인데 많은 장도 아니야. 네. 사람들이 일반 모르죠. 네. 근데 갑자기 이거를 소송을 걸게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12,000개를 막 찾아봐. 그래서 어떤 사진이라는 거야? 네. 이러면서 찾아보게 됐다. 그 집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스트라이샌드의 집은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됐다. 제가 요거 찾아봤더니 네. 소송 걸기 전에는 조회수가 6. 맞아요. 그 중에서 2회는 2회가 그 본인이었나요? 변호사들이 찾아본 게 2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본 사람은 4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4명도 4명인지 몰라. 한 명이 4번 봤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딱 소송을 하고 나서 42만 회가 조회가 됩니다. 완전히 역효과를 갖다 만. 이게 역풍을 바로 불어넣는 거죠.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러게. MBC 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MBC 뉴스와 그렇죠. 이것을 사실은 국익을 해치는 보도다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갖고 MBC를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MBC 특히 뉴스 시청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원래 MBC가 KBS한테는 상대가 안 됐고 SBS한테도 따라잡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간당간당했었죠. 네. SBS가 더 이겼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TV조선이 MBC를 넘본다라는 그런 야심찬 얘기들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거거든요. JTBC한테도 한때는 따라잡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의 2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가 1위, 2위가 MBC가 된 겁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전용기 배제 사건도 그렇고 예. 지금 그 도어스태핑이 없어진 그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겪으면서 MBC를 더 봐야겠다, MBC를 보자라는 움직임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TV조선의 시청률이 빠지면서 네. 그게 일부 MBC로 건너간 흔적도 보이는데 오. 그러니까 이 TV조선 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분들이 음. MBC가 도대체 어떻길래 그런 거야? 아, 이러면서 보는 효과까지. 그래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MBC가 뉴스만 뭐 시청률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함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진모 논객이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영웅을 만들어주고 있네 그랬잖아요. 아. 그게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인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뭐 TV조선 시청률까지도 굉장히 이제 네. 뛰어넘고 있고 또 예. JTBC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돼버릴 정도로 이슈 몰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맞게 되면은 더욱더 사람들은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 예. 효과를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드는 거죠. 이거 좀 우리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그럼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지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잖아. 우리 최근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개고기 양고기 논란했었잖아요. 양두구육. 양두구육. 예. 예, 그래서 양고기 판다고 그러고 사실은 개고기를 개고기를 팔았다 팔았다. 이런 그때 건데 발끈했죠 또. 그걸 발끈을 하니까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나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궁금해져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됐고,
국힘당이 이런 상황이었어? 어. 라고 오히려 더 까발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줄리라는 이름 같은 경우도 맞아, 사람들이 맞아.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더 항의를 하고 문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상황. 진짜야, 이것도 스트라이샌드 진짜야? 효과. 그렇죠.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7시간 녹취록도 마찬가지였거든. 이거는 더 난리가 났었죠. 뭐 네. MBC를 뭐 직접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항의하고. 네. 나중에 뭐 기자들한테도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까지도 해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MBC 스트레이트 시청률이 2배가 됐죠. 2배가 됐죠. 네. 두세 배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마워야겠네 MBC는. 예.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 건데 오히려 그걸 막거나 은폐하거나 네. 가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과잉 반응을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할 뿐더러 왜 저렇게 과잉 반응하는 거지? 저는 근데 솔직히 우리 그 가장 중요한 사례를 김원식 평론가가 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봄바람 휘바이든 네. 요거를 아 뺐잖아요. 그건 당연히 얘기하실 줄 알고 그건 당연히 얘기해야지. 아니 아. 이게 자기가 MBC 카메라 앞에서 그냥 카메라를 확인하고 욕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그게 난리면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니까 그 부분을 보도한 MBC의 보도가 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네. 600만 회를 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다 듣게 됐잖아. 더 세밀하게. 아니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이 항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왜냐하면 SBS 똑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자막 처리했습니다라고 어. SBS에서 직접 앵커가 이야기하게 맞아요. 됐어요. 예. 딱 4분 늦었을 뿐이에요. 예. MBC가 4분 전에 했고 4분 뒤에 보도했을 뿐이야. 그리고 SBS는 자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그렇죠. 자막을 달았어요. 그런데도 MBC만 찍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SBS 앵커가 그래서 그럼 저희는 MBC를 따라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라고 기분 얘기했어요. 네. 저희도 저희가 네. 듣고 자막 처리했습니다라고 했죠. 하여튼 이 사건은 진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결정판이죠. 결정판. 그렇죠. MBC의 유튜브가 폭발했어요. 이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유튜버가 뭐 지금 그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순위 플랫폼이 있는데 네네. 거기 가보면 지금도 가장 그 급상승한 순위, 가장 그 구독자들이 많이 올라간 유튜버 보면은 MBC 뉴스입니다. 아, 그럼 저희 업로드는 MBC 유튜브는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 MBC가 7시 반 방송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네. 조금 일찍 7시에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MBC는 피하죠. 예, MBC는 피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는 다른 효과가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트라이샌드 효과로 일단 MBC가 떴어요. 네. 근데 뜨고 나니까 이 채널 고정 효과,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채널이 고정. 고정되는 효과가 이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네. 요거 좀 락인 효과가 네, 이제 락인 벌어지게 효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는 한번 틀어놓게 되면 잘 변화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쭉 달라지지 그냥 보게 않는 된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 MBC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거다. 왜냐하면 계속 MBC를 공격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취재 동행 거부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락인 효과를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여기서 계속 나오겠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불편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막는 거고 은폐하는 거고 음. 뭔가 공격을 하는 거겠지 나는 효과를 더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락인 효과라고 하는 거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요성 씨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OTT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는 건 몇 개나 돼요? 몇 개 안 되죠. 몇개안 네, 돼요? 봤던 것만 보게 돼요, 사실. 실제로 20개 안에서 다 결정을 한대요. 20개도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개 네. 채널로 다 결정을 하고 5개 안에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 락인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방송사들이 예전서부터 썼던 게 뭐냐면 뉴스 있으면 우아래로 드라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드라마로 꼬셔놓고 일일 드라마. 계속 보게끔. 그래서 KBS가 사실 KBS도 그거 그랬고 일일 드라마도 많이 SBS가 그걸로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SBS가. 그리고 이제 TV조선이 그걸 본따 가지고 트로트를 우아래로 집어넣어. 트로트 프로그램을 3시간, 4시간을 해요. 그러니까요. 트로트 프로그램을 뉴스 위에 집어넣고 아래다 집어넣어. 그래서 락인 효과로 지금 전반적으로 시청률 많이 올렸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작전을 안 써도 MBC는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거는 참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압박을 하는 그런 정부의 잘못된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특정한 그런 네. 그 뉴스 채널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저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문재인 정부 때 없어진 줄 알았어. 다시 이게 부활할 줄 몰랐어. 윤석열 부활한 게 한두 정부가 개가 아닌 것 같아요. 화려하게 부활시켜놨고 그 다음에 MBC를 잘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막거나 따돌리거나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예. 분명히 MBC를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덕분에 월드컵도 네. 지금 시청률 1등을 하고 있고 월드컵 관련 예능을 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관련 예능은 뉴스 전에 배치하고 뉴스 보고 그다음에 월드컵 보고 이거 그냥 계속 MBC만 틀어놓고 보는 이런 상황들.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 근데 앞으로 이런 호황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MBC 같은 경우는 물을 만났습니다. 물 만났다. 예, 오히려 또 열심히 물이 줘야겠네요.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TBS가 또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내리게 되면서 MBC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BS가 이제 예산이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난 그렇죠. 상황이기 사장도 때문에 사표가 수리가 됐고. 사장 사표 수리. 예, 그래서 그 대한 미디어 차원에서 지금 어딘가 의지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네. 그것이 반사 효과를 지금 MBC가 누리고 있는 그런 야, 상황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끝까지 간다가 이 정부의 그 모토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가로막고 은폐하고 그 이렇게 싸움을 걸기 때문에 아마 채널 고정 양상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틀어놓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뭔가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라디오도 같이 얹어지니까 네, 하루 종일 MBC만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아, 이건 봐야지 우리. 그럼요. 정문다락방은 우리가 먼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문다락방이 흥행하기 위해서라도 네. MBC 그렇게 막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나? 아유, 우리 한번 욕을 많이 먹고 은폐 고소 한번 당하고. 그래야 아니, 되나? 저는 공격력이 센 대신에 예. 맷집이 약해요. 아 그래요? 맷집은 여기. 아, 맷집. 네. 까지 웬만하면 저는 웬만한 맷집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샷만 잡아주세요. 네, 풀샷 뭐 저는 두렵습니다. 곽상도의 명예훼손 고소를 맞다. 무죄로 제가 이끌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맷집은 끝까지 간다가 여기 있네. 스픽스가 아.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지금도 스트라이젠드 요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채널 더 탐사 같은 경우 지금 순식간에 45만의 구독자를 넘어섰고요. 새로 생긴 진보 언론, 시민 언론 더 민들레 같은 경우도요. 지금 주목 효과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스트라이젠드 요가는 뭔가 억압이 생기기 때문에 억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바람직한 효과라서 건 아니죠. 예, 우리 이런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날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정문다락방 오늘도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아, 오늘?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했네요. 네, 앞으로는 짧게 하죠. 짧고 재밌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정문다락방 앞으로 더 재밌어질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제발.